서울 한복판을 걷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도시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잘 가꿔진 공원 한가운데 서 있는 건지 헷갈리는 그런 순간 말이죠. 고층 빌딩과 녹음이 뒤섞인 풍경, 깔끔하게 정비된 인도, 군데군데 걸려있는 알록달록한 벽화. 한국인들에게는 그냥 출퇴근길에 스치는 배경이지만 처음 이 거리를 걷는 외국인의 눈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오늘 소개할 커플은 독일 출신으로 두 사람은 중국에서 꽤 오랜 기간 거주한 경험이 있는 여행 크리에이터인데요. 중국의 대도시를 누비며 아시아 문화에 누구보다 익숙해졌다고 자부했던 이 커플이 서울에 발을 들이자마자 자신들의 기준이 통째로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중국도 분명 대단한 나라지만 서울은 또 다른 차원이었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서울에서 예약한 숙소는 관광지까지 도보 10분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였습니다. 가격은 하룻밤에 약 80유로, 우리 돈으로 10만 원 초중반대였는데요. 그런데 숙소 문을 열자마자 이 커플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광경에 당황하고 맙니다. 붙박이 옷장, 냉장고, 전자레인지, 냄비와 프라이팬, 세탁기까지 필요한 게 뭐든 다 갖춰져 있는 수준이었는데요. 중국에서 지낼 때는 이런 게 항상 있었던 건 아니라며 한국의 숙소 퀄리티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뷰까지 괜찮아서 작은 아파트지만 5일을 지내기에는 더없이 훌륭하다는 평가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서울 탐방을 시작한 두 사람이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남산 서울타워입니다. 그런데 이 커플 처음부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숙소 근처에서 가파른 계단을 오르던 중 뜬금없이 엘리베이터를 발견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공공 엘리베이터였는데 중국은 물론 독일에서도 이런 시설은 거의 본 적 없다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도시 안에 자연스럽게 언덕과 산이 섞여 있는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곳곳에 이런 배려가 숨어 있다는 게 놀랍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유럽의 언덕 도시들을 가보면 이런 시설은 유료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은 이걸 그냥 기본으로 깔아두는 거죠. Dann ist hier halt einfach ein Aufzug, random irgendwo, um da hochzukommen. Da kommen wir dann jetzt anscheinend zu diesem Tower, ne? Ja, also hier ist Bin auch sehr eine Treppe, gespannt. aber die ist halt eben Under gerade construction. genau. Und hinter uns geht auch ein Weg für Autos hoch, aber wir denken mal, dass wir da lang müssen. Wir nehmen den probieren's einfach mal. mal. Der sieht 남산으로 오르는 길은 사실 꽤 긴 도보 코스입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영리하게 지름길을 찾겠다며 이리저리 방향을 바꿨지만 결국 길을 잘못 들어 약 1.4km를 꼬불꼬불 돌아가는 코스로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들을 만나게 되죠. 등산로에 조깅을 하는 사람들, 잘 정비된 산책로, 나무마다 정성스럽게 달려있는 번호판과 안내 표지판, 산속인데도 마치 잘 만들어진 공원처럼 관리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걷다 지쳐가면서도 1.4km는 결국 보람이 있었다며 뒤를 돌아보는데요. 서울의 전경이 시야에 들어오는 그 순간 두 사람은 숨을 멈추고 맙니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은 말로 설명하기보다 직접 봐야 아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타워 광장에 도착한 두 사람이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자물쇠 담장이었습니다. 전 세계 연인들이 자신들의 사랑을 기원하며 걸어두는 자물쇠들이 담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쾰른 다리에 걸린 자물쇠가 떠오른다며 친근함을 느꼈지만 규모와 화려함은 이쪽이 훨씬 크다고 했습니다. Hier so ein paar Kölner Brücken-Vibes, denn hier sind überall Schlösser angehangen. Vielleicht könnt ihr das sehen. Richtig schön. Sehr süß. 전망대에서는 360도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고 내부는 생각보다 여유롭고 조용해서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타워를 내려온 두 사람은 명동으로 향합니다. 명동 거리에 들어서자마자 이들은 멈추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길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음식 노점들, 그리고 양옆으로 빼곡하게 들어찬 쇼핑몰과 화장품 매장들. 이 모든 게 활기가 넘치고 반짝반짝 빛난다며 무엇을 찾든 이 거리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과 비교해서 굉장히 조용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중국의 대도시 번화가는 사람과 소음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느낌인데 명동은 그것과 비교해도 훨씬 정돈되어 있고 여유가 있다는 거죠. 외국인의 눈에 명동이 시끄럽지 않게 느껴졌다는 건 한국인의 공공예절과 거리 문화가 그만큼 성숙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 냄새가 나는 크레페 가게, 눈길을 사로잡는 한국 뷰티 브랜드들, 길거리 음식의 향기. 두 사람은 배가 고프지 않았음에도 눈이 먼저 반응하는 거리를 한참이나 걸었습니다. 명동을 지나 지하철을 타게 된 두 사람.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커플이 한국 지하철에서 목격한 것 때문에 한동안 말을 잃고 맙니다. 지하철 플랫폼에 설치된 파란색 보관함이었는데요. 거기에는 화재 대피용 마스크, 물병, 산소통, 담요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역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구호용품 보관함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지나치는 파란 박스일 뿐이지만 독일에서 온 이 커플의 눈에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보였습니다. 나라가 시민들의 안전을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하고 있는지 그 한 장면에서 다 느껴졌다는 거죠. Ich gemeint habe, die haben ja überall solche Sicherheitsvorkehrungen im Endeffekt für Notfälle. Also hier sind jetzt ganz viele Decken drin und Wasserflaschen, Sauerstoffflaschen und wenn es eben zu einem Notfall kommt, egal welcher Art, sind die hier immer komplett ausgestattet und das findet man wirklich an jeder Ecke. Also überall, wo man hier durchläuft, ist 지하철역 자체도 충격이었습니다. 어느 역에 도착하니 바닥부터 천장까지 예술적으로 꾸며진 공간이 펼쳐졌고 기차가 도착할 때면 안내 음악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이들은 지하철역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며 넋을 잃었는데요. 독일의 지하철역은 기본적으로 이동하기 위한 기능적 공간에 불과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역은 그 자체로 볼만한 공간이 된다는 점이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이미 전 세계 도시교통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편리함과 안전 그리고 신미성까지 갖춘 시스템으로 해외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벤치마킹하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사람이 찾은 곳은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 수백 년 된 전통 가옥들이 서울 도심 한가운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이 골목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수없이 등장하는 서울의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한옥의 담장 문양 앞에 서서 말문을 잠시 잃었는데요. 정말 아름답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이곳이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라는 사실에 묘한 감정을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 도시 한복판에 이런 전통 공간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한국만이 가진 독특한 매력이라는 걸 두 사람은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느낀 것 같았습니다. 하루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청계천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고층 빌딩 숲 사이를 흐르는 하천, 청계천. 낮에는 사람들이 물가에 앉아 발을 담그고 쉬고 저녁이 되면 조명이 켜지며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변신합니다. 두 사람은 저녁 산책으로 청계천을 따라 걸었는데요. Wir gehen da jetzt auch gleich Richtig nach süß, unten. ja. Ja, ist sehr romantisch und gerade Ja. abends ist es wirklich schön. Hier spielt wohl auch öfter Musik. Wir sind jetzt hier erst am Anfang, also wir müssen noch ein Stück laufen. 하루 동안 3만 보가 넘는 거리를 걸었음에도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고 할 만큼 청계천 야경이 지친 두 사람을 충전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물소리, 조명, 그 위를 가득 채운 사람들의 여유. 독일 어느 도시에서도 이런 광경은 보지 못했다며 두 사람은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커플이 걸은 거리는 3만 보 이상이었습니다. 남산에서 명동으로 지하철을 타고 북촌으로 다시 청계천까지. 그 모든 이동이 한국의 대중교통 하나로 연결되었고 어디를 가든 잘 정비된 인도와 안내 표지판이 함께했습니다. 독일에서 왔고 중국에서 살아봤고 수십 개 나라를 여행해 온 이 커플이 서울에서 하루를 보내고 나서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거리를 설계한 한국인은 무조건 천재예요. 우리한테는 매일 아침 스치는 풍경이 누군가에게는 천재가 만든 도시로 보인다는 것. 오늘 이 커플의 하루가 그걸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